사우디도 최근에 중동 순방 트럼프가 가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는 에너지 확보를 해야 되죠. 원전을 지금 지어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 원전 회사들이 입찰을 하게 될 텐데 그 회사들이 보는 거는 레퍼런스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이 23년에 상업화를 원전을 했는데 한수원에서 예전에 15년 전에 했던 그 아랍에미리트 원전 지금 엄청나게 잘 돌아가는데 확실히 시공 능력이 있구나. 그 입찰에서 우리가 보였을 때 흔히 말하는 경력 증명서가 있는 겁니다. 경쟁력이 있는데 쟤네들은 저가 수주까지 가능하대. 최근 원전주 주가 분위기와 급부상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일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체코 두쿠바니 그 계약 소식이 좀 굉장히 중요했고, 물론 이제 3월 말일 최종 계약이 원래 했어야 되는 건데 프랑스의 이제 EDF 쪽에서 이제 항소를 했던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한 3개월 만에 이제 됐죠. 물론 3개월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2009년 이제 아랍에미리트 바라크 원전 이후에 거의 한 16년 만에 이제 원전 계약을 한 게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물론 추후에도 폴란드나 한국의 체코, 테물린 2기도 추가로 좀 남아 있고, 그리고 루마니아나 아니면 영국, 사우디, 베트남과 같은 글로벌 대형 원전에 대한 입찰 소식들이 하반기나 내년쯤에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첫 단추를 잘 끼웠다라고 좀 봤을 때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덴마크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독일도, 왜냐면은 유럽 국가에서 독일이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인데 새로 이제 원전과 관련된 정책들을 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물론 최근에 일본도 예전에 후쿠시마 관련 이슈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보수 연장에 대한 이제 원전 스탠스를 좀 바꿨다는 점, 그리고 SMR 관련해서도 워낙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AI 이슈가 다 보니 이제 미국도 그런 SMR과 관련된 성장 모멘텀이 전부 이제 원전 쪽으로 수급이 좀 쏠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6조 원 체코 원전 계약의 내용과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굉장히 크죠. 이게 예전에 2009년도 이제 우리 아랍에미리트 바라크 원전이 그 당시 한 20조의 이제 수주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프랑스 EDF가 약간 딴지를 걸었던 거는 물론 그런 로비를 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그 저가 수주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합리하다라고 이제 소송을 걸어왔었죠. 물론 이제 저가 수주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것 같아요. 26조에서 일단 그 전에 이슈가 있었던 게 웨스팅하우스 때문에 약간 지지부진했던 것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도 그 APR 1400과 관련된 기적재산권에 대해서 딴지를 걸어왔었고, 근데 이건 예전에도 저기 바라카 원전에서 20조에서 그 2.8조를 그 로열티를 받기는 했었어요. 받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한수원에서도 너네 기술은 엄청 옛날에도 우리가 써먹었던 거고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지만은 일단 협상이 됐죠. 협상이 됐는데 금액은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26조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2조 이상은 좀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24조에서 이제 앞으로 받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29년에 착공이 시작이 됩니다. 29년에 착공이 시작이 되고, 그건 보통 36년이나 38년도에 그때 상업화 운전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그 원전 그 밸류에이션 그 현금 흐름이 굉장히 다른데 29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26년부터 29년은 뭘 하냐? 그 토지와 관련해서 그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혜택을 받는 회사가 한전기술이 그 설계하는 사무소이기 때문에 그 회사들은 3년 뒤에 그에 따른 자금을 받죠. 그러면서 매출 반영이 됩니다. 또 그 나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추후에 그 시운전이나 시운전 하기 이전에 가스터빈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또 매출 좀 반영되기 때문에 그게 한 5년이나 15년 사이에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 둘씩 그 쌓아 나가는 쭉 구조로 좀 보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레퍼런스입니다. 이제 앞으로 폴란드 펑티누프 2차 수출 계약도 있을 거고, 그리고 루마니아도 있게 될 거고, 사우디도 최근에 중동 순방 트럼프가 가게 되면서 그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는 에너지 확보를 해야 되죠. 그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원전을 지금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 국가들이 원전 회사들이 입찰을 하게 될 텐데 그 회사들이 보는 거는 레퍼런스입니다. 일단은 아랍에미리트 상업화 운전이 22년인가 23년도에 상업화를 시작을 했죠. 15년 아까 걸린다고 했으니까 2023년에 상업화를 운전을 했는데 저거 한수원에서 예전에 15년 전에
했던 그 아라이밀리트 원전 지금 엄청나게 잘 돌아가는데 일단은 확실히 시공 능력이 있구나. 그럼 그거에 인정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 입찰에서 우리가 보여줬을 때 흔히 말하는 경력 증명서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줬을 때 경쟁력이 있는데 근데 진짜 쟤네들은 저가 수주까지 가능하대. 라고 해봤을 때 그게 다른 국가들과 물론 중국도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러시아도 강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EDF도 물론 원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센 회사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체코 두쿠반이 관련해서도 너네 체코에 우리 그 공장 지어줄게. 너네 거기서 핵심 부품 만들 테니까 거기서 일자리 창출 우리가 해줄게. 그것까지 내세웠던 게 그거였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저가 경쟁 수주로 이겼단 말이죠. 그게 결국에는 우리 예전에 레퍼런스도 충분히 눈여겨봤었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흐름에서도 물론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와 그 MOU 사이에서 우리 같이 함께 하자.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원전 업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우리나라 지금 현 정권에서는 원전에 대해서는 뭐 강하게 좀 푸시한다기보다는 신재생,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도 하고 원전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에너지 믹스법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물론 이제 신한울 3, 4기도 있고 뭐 그 유지 보수 작업도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우리나라 쪽에 치우쳐서 우리나라 정권에서는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저기 SMR 보통 SMR 원전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아까 대형 원전은 한 15년 정도 걸린다고 했죠. 그만큼 기간이 단축되는 이제 SMR 쪽 수요가 더 커지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로 좀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반영치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뉴스케일 파워나 테라파워 같은 이 회사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이 주주이거나 같이 협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MR 쪽 수요도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지금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입찰이 어느 정도 스케줄이 확정됐거나 좀 안 나오는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입찰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제2의 방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그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현대로템이나 이런 처음 방산 수출이 시작될 때쯤에 그러면서 계속 누적되면서 공급 계약이 나왔었죠. 지금 원전이 딱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체코 두코반이 뚫었네? 그럼 그 다음에 체코가 또 추가로 2개가 될 게 템머린이거든요. 그 템머린 2개가 있겠죠? 그럼 그것도 한 이것도 20조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폴란드의 퐁티누프 이제 2차 계약이 2차리 있을 건데 최근에 폴란드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뀐 대통령이 친트럼프 서양이죠.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웨스팅하우스와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와 같이 하게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원전 회사들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올라서는 수주 잔고가 계속 쌓여가는 이제 구조로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전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이슈는 무엇이 있나요? 뭐 이슈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엔비디아 얘기도 해왔었고 지금 트럼프 2.0 그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지금 구글도 마찬가지고 대다수의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원전 회사들에게 뭐 지분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SMR 쪽의 수요가 굉장히 커질 건데 아마 며칠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1.3조 그러니까 1조 3천억이죠. 1조 3천억과 관련된 공장을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두산 바켓이 인적 분란으로 나가게 되면서 새로운 이제 차입금이 생겼습니다. 차입금이 생기게 되면서 저 창원 쪽에 SMR 공장을 좀 지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착공식이 시작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면 이 회사가 어마어마큼의 향후의 수주를 더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장을 만드냐라고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표적으로 두산 엘리베이터가 먼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다른 회사들도 덩달아 조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전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전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이건 주 기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두코바니에서도 대표적인 기업으로 또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뉴스케일 파워 또 주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SMR 원전으로 덩달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오늘 6만 5천 원짜리 목표가도 나오긴 했지만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꾸준히 대장주수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 밑에 있다는 이제 BHI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BHI도 이제 보조기기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웨스팅하우스에도 직접
직접적으로 공급을 좀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수주 잔고가 대략 1조 한 3천 정도가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추가적인 공급 계약이 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탑1, 탑2 정도 수준을 보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최근에 현대건설의 주가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상승을 해왔죠. 그만큼 이제 그런 EPC 쪽으로 준공했던 레퍼런스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우리가 뭐 금리 인하 시기에 뭐 주택 관련 이슈도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원전에서에 대한 프리미엄 가치가 계속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종목은 조금 유심 있게 좀 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주가 최근 많이 상승했는데 지금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굳이 지금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한 2년 뒤나 3년 뒤에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에이 진짜 살 거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주가라는 거는 무조건 일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거치면서 파도 모양으로 가는 흐름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은 분명하게 조정을 한 번 나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그 흐름대로 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조금 더 확실히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그만큼 많은 역경을 거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좀 담아가지 말자. 근데 대신에 확실한 건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도 원전 산업이 주도 섹터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매 포인트나 보면 좋을 지표가 있을까요? 지표를 사실 보기는 저는 굉장히 좀 애매하다로 좀 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원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아까 수주 산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종목별로 아까 매출되는 인식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특히 2030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당겨와서 현금 흐름으로 좀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도 베트남과 관련해서 한 8천억, 9천억 공급 계약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가스터빈도 하고 있고 뭐 주기기 쪽으로 뭐 설계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향후에 어떻게 이제 바뀌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긴 할 텐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반도체와는 다르게 그런 방산과 비슷하게 그 공급 계약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적어도 SMR 원전 같은 경우는 한 5년 뒤, 아니면은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한 10년에서 13년 뒤에 이 숫자가 수주잔고가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매출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따른 현금흐름이 지금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아까 얘기했던 폴란드나 루마니아나 사우디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입찰 스케줄이 안 나왔어요. 이거는 국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입찰 소식이 나왔을 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모멘텀으로 주가는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으로는 여기는 여러 아직까지 이슈가 당분간은 좀 없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두코바니가 끝났으니까.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접근하는 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